근데 드럼을 처음 쳐본 사람들한테는 되게 신기해 보여요. 너 뭐 보고 쳐 그러면 아 그냥 막 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더 멋있어 보이잖아. 그냥 막 쳐 이런 얘기하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러머 상지훈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방금 같은 솔로는 네. 테마를 가지고 연주를 하신 건가요? 제가 그냥 머릿속에 세인트 토마스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재즈 스탠다드 곡 중에 하나인데 그걸 보통은 스윙이나 라틴 스타일로 많이 연주를 하는데 저는 요번에 이게 펑크 스타일로 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 노래를 좋아하기도 하고 연주할 때 보통 많이 그렇게 해서 세인트 토마스라고 하는 노래의 그 멜로디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한번 그 한 코러스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거를 리듬을 연주하고 그다음에 세 코러스를 제가 한 것 같아요. 세 코러스를 솔로를 머릿속에 그 계속 그 멜로디를 생각하면서 연주하고 마지막에 다시 또 그 리듬으로 누군가가 사실은 이게 합주였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멜로디를 치고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총 다섯 코러스를 연주한 거예요. 네. 그렇군요. 상지훈 선생님을 잠깐 소개를 하자면 미국에 있는 버클리 음대에서 공부하셨고 또 NYU 뉴욕 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네. 미국에서 공부하시면서 네. 한국에서 공부하실 때랑 조금 다른 점이라든가 뭐 네. 색다른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접근하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같은 음악을 하는 거니까 크게 뭐 차이는 없지만 제가 공부할 때 그 미국에서 수업 시간 하다 보면 즉흥 연주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이제 우리는 입시 제도가 조금 달라서 그렇긴 한데 입시곡이라고 얘기하는 그거 하나를 보고 나머지 이제는 뭐 스타일을 보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거 물어보기도 하시지만 어쨌든 입시곡이라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그런 보통 이제 준비곡이라고 하는 프리페어 피스라고 하는 거를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차피 네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는 알겠고 너의 수준이 대충 알겠고 나머지 것들이 어떤지 한번 보자라고 얘기할 때 그런 즉흥 연주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보통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드럼 그러니까 기술자 될래 연주자 될래 이렇게 뮤지션이 될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술자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드럼을 얼마나 테크닉을 막 이런 물론 그게 저도 여러분 나이 때 지금 사실 저도 되게 그렇게 되고 싶어요. 안 돼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테크닉 하면 뭐 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라기보다는 어떤 노래를 연주할 때 그거를 너는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즉흥적으로 왜냐면 그게 실제 밖에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뮤직 씬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음악하는 곳에서 직접 연주할 때 대부분이 내가 준비한 어떤 것보다는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어디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스탠다드 곡을 연주하는 게 이제 재즈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펑크 스타일도 어디서 잼을 하거나 이러다 보면 다 즉흥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거에 대한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시간 네. 저희가 솔로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구상을 하고 네. 연주를 해야 되는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했던 연주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보면 별거 없는 연주거든요. 그냥 저는 그걸 폼을 지켜서 연주하려고 하는 제 머릿속에 이런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연주해야겠다라고 생각으로 접근을 했을 때 굉장히 막 다양한 테크닉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라
되게 간단한 그냥 연주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냥 풀어갈 수 있는 학생들이 얘기할 때 솔로를 물어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기승전결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리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조금 이제 막 연주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 그래서 솔로를 하긴 해야겠는데 되게 막연한 분들, 아니면 제가 보통 레슨할 때는 학생을 만나서 한번 연주해 볼래? 라고 해서 연주하면 대부분 이제 리듬을 연주를 막 한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솔로를 시키면 되게 일단은 압박감이 와요. 그래서 얘는 되게 당황해하는. 그래서 제가 좀 편하게 접근하라고 피린 100마디 한번 해봐. 그러면 이제는 이게 몇 마디를 해 가는데 학생들이 일단은 저는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제가 풀어갈 때 되게 쉬운 아이디어를 일단은 기승전결해서 기승까지 만드는 아니면 결하는 그냥 평범한 테크닉들을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서 제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는 이런 솔로를 접근을 하려고 할 때 저도 공부할 때 두 분한테 제가 물어봤었는데 테리린 캐링턴이라고 하는 허비앤콕이라고 유명한 그 피아니스트 있죠. 그분하고 연주를 많이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데이브 디센소라고 해서 투톤슈에서 연주하시는 분. 그 두 분한테 제가 이 솔로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사실은 제가 하는 실력보다는 웨이 투 머치 이렇게 막 높으니까 그거를 공부를 할 때 막 제가 헐떡거리면서 따라가긴 했는데 제가 따로 혼자 정리를 한 게 그러면 나도 그 두 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리를 좀 내 수준에 맞게 그 나도 어느 정도인지를 나도 한번 체크업을 하고 내가 누구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입시곡 준비할 때 솔로 어떻게 만들었어? 그러면 대부분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 테크닉 이런 거 좀 릭 같은 거 알려주시고 자기는 동영상을 굉장히 많이 본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몇 개를 내 아이디어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생님이 다 그려줘서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은 코치를 해주시긴 하지만 자기가 다 그거를 네. 따고 막 이렇게 한 케이스가 많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너희들도 나중에 누구를 가르칠 입장이 될 텐데 그러면 너도 학생들한테 엄청 많은 걸 따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그러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지어요. 뭔가 자꾸 말리는 것 같은 학생들이 그런 표정을 지으니까 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한번 내가 얘기하는 대로 한번 따라와 봐라고 해서 이제는 하는 게 10가지 스텝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리듬 아이디어라고 하는 좀 멋있게 표현을 하면 그거를 어떻게 그냥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한 가지 준비한 게 액센트가 1에 가고 2에 가고 3 and 4 가는 여러분들이 악보를 밑에 보실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거는 액센트는 탐탐, 넌 액센트는 스네어 드럼 가는 거를 연주를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제가 보여드리면 학생한테 얘기를 하면 대부분이 시큰둥해요. 왜냐면 난 이거 계속 연습해 왔거든 이라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예제를 보여주면 예를 들어서 이런 액센트를 가지고 하는 솔로를 제가 한번 쭉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거를 제가 1번 학생, 2번 학생이란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1번 학생이 연주하는 거 방금 전에 그런 액센트를 연주한 게 똑같은 거 아니라 그냥 그런 이그젠플들 쭉 연주하는 건데 보시면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1번 학생, 2번 학생 똑같은 아주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주제로 제가 연주를 하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모범생적인 그쵸, 느낌이라면 2번은 좀 멋있는 학생 느낌이 나네요. 네, 1번 연주하는 거 보면 나는 왜 그렇게 연주했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똑바로 치려고 했어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다이내믹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네. 그죠? 그래서 2번 같은 연주를 제가 해보라고 그래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스네어 드럼을 거의 안 들리게 연주를 하는 거죠. 소위 우리가 고스트 노트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학생들이 그걸 미련을 못 버리는 이유가 얘가 꾸준히 분명히 나는 그 제가 이제 이그젠플 제 책으로 있는 걸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걸 다 소리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게 클래식하고 다른 게 클래식은
작곡자로 시작해서 연주자로 끝나는 음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건 연주자로 시작해서 연주자로 끝나는 음악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작곡자가 다 그려준 걸 그 사람들 본인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연주자는. 그죠? 너 왜 그렇게 연주했어? 그러면 이게 훨씬 더 다이내믹하고 그룹에서 그러면 악보에 그렇게 안 그려졌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피아노 심어 있고 액센트 정확하게 다 그대로 표현하는 이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거는 악보를 보고 하는 게 즉흥 연주 같은 경우에 그냥 내가 쭉 표현한다고 하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안 들리면 대박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스며들으면 거의 우리가 다이내믹은 100과 0의 차이인 거니까 거의 안 들리게라고 딱 한 명 학생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는 거는 이렇게 해온 학생이 한 명 있었거든요. 뭐냐면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안 들리면 대박이라면서요. 그러길래 정말 근데 그 학생이 어 그 좀 이렇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렇게 반항심 있고 껄렁껄렁하는 학생이었으면 이게 지금 장난하나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너무 열심히 선생님 말 잘 듣는 학생이어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못하고 아니 잘못 이해라고 한 게 들리고 안 들리고 이게 나는 계속 들리려고 했지만 안 들릴 정도로 작게 쳤으면 너무 이쁜 소리인 거고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또박또박 하려고 하는 걸 빼고 다이내믹을 생각하려고 하시면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얘를 이제는 심벌로 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아이디어를 제가 심벌로 표현하면 이제 심벌하고 베이스 드럼이죠. 같이 가면 이렇게 연주하는 걸 하게 되고요. 이거는 뭐 제가 또 이렇게 이그젠플로는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세 번째가 제가 쉼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액센트 있는 부분을 쉰다고 생각하면 근데 여기서 이제는 조건이 뭐냐면 앞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스티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오른손 왼손에 번갈아 가는 건데 우리가 파라디들이거나 뭐 여러 가지 스티킹이 나올 수가 있지만 얼터네이트 스티킹이라고 해서 오른손 왼손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이제 싱글 얘기하는 그거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라 처음에 그 액센트가 쉼표가 된다 그러면 R을 쉬고 을, 엘, 알렐, 을, 엘, 알렐, 알렐렐, 을, 엘, 알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그 스티킹을 지키자는 겁니다. 이 스티킹은 우리가 끝날 때까지 다 이걸 지키는 거거든요. 나중에 뭐 기회 되면 왜 그래야 되는지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걸로 한다고 치면 제가 지금 한 거 그대로 연주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가 얘는 가르칠 때는 설명할 때만 이걸 쓰고 다른 이그젠플을 하나 보여주는데 그 쉼표 연습이라고 써 있는 이그젠플인데 리듬 아이디를 한번 바꿔볼게요. 따따따따 단 따다 따따따따 단 따따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만약에 한다고 치면 우리가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막 이렇게 섞어 치는 걸 그걸 가지고 제가 한번 할게요. 지금 보면 언뜻 보면 에이 그거 안 쳤네 딴 걸로 바꿨네라고 할 수 있지만 액센트가 바뀌었으니까 지금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따다따따 단 따다 이거는 똑같이 유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첫 번째 했던 그 액센트 연습을 잘했으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 거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너무 정직하게 연주를 하면 그런 그 예제가 나오겠죠. 다다다다 단 따다 다다다다 단 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제는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연주를 하는데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 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뭘 보여줄까가 아니라 어떻게 보여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라고 제가 그래서 이제는 학생들이 그 이해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어디서 여러분들이 연주를 한다 관객이 됐건 아니면은 시험장이던 그러면 그 심사위원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게 어떤 걸지 실제로 보면 사실 그래요. 심사위원들이 앉아서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이 하는 엄청난 테크닉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떻게 연주하는지를 거기에 막 유견음 막 이런 거에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거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그 릭을 보고 완전 반해가지고 야 쟤야 이렇게 할 가능성이 그 제가 심사를 갔을 때도 옆에 있는 교수님이 좀 이제는 쉬는 시간이 나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학생들이 가져온 악보를 보여주면서 교수님 이런 거 연주하세요? 저는 평생 이런 거 한 번도 안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저한테도 얘기하고 저도 이제 같이 이제 맞장구 치니까 그러게요 저도 이런 거는 연주 잘 안 하는데 참 애들은 잘해요 이렇게 하고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실용음악과를 가고 연주를 하는 게 어디 우리 막 섀도우하는 그런 드러머들끼리의 잔치가 아닌 어디 반주하거나 가요 연주하거나 밴드 할 때 그죠?
그런 거 여러분들이 지금 입시곡으로 만든 거는 입시곡 이후에는 거의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어떤 관점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건지를 좀 생각을 해서 다이내믹이나 이런 쪽에다가 조금 초점을 맞춰 터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쉼표로 하는 거. 네 번째가 이제 third hand라고 그래서 발. 그러니까 데이브 에클이라는 연주자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세 번째 손이라는 말로 그 액센트를 발로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했던 그 부분을 발로 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발 들어가는 거는. 그 여기까지가 이제 4번 얘가 제가 연주를 한 거고 이제 5번이 뭐냐면 액센트 아닌 곳에 더블. 전 이제 넌 액센트의 더블이라고 하는 건데 R, LL, RR, LL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거 그 연주하는 걸 보면. 그러면 천천히 제가 연주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보통 우리가 하는 템포는 아까 제가 연주했던 그런 템포니까 그 속도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걸 테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 이제 여섯 번째 액센트를 더블로 하는 거. 이제 보통 이제 디들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디들은 보통 이제 싱글 다음에 나오는 더블을 많이 얘기하니까 그냥 액센트의 더블이라는 얘기로 할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거기다가 연주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가는 게 이걸 발로 하는 거예요. 더블을 발로 하면 나머지 스틱은 그대로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죠. 뭐 템포는 보통 이제 탐을 많이 써야 이제 웅웅 거리는 소리가 나니까 여기가 이제는 일곱 번째. 그다음에 여덟 번째가 뭐냐면 플램이거든요. 이제 플램은 보통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스네어 드럼에서 많이 하는데 스네어 드럼이랑 이 탐탐이랑 같이 쓰는 보통 여러분들 혹시나 스위스 알미 트리플렛이라고 하는 루디먼트를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연주하는 걸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그러면 똑같은 그 아이디어로 쓰면 이렇게 되고 이걸 연주를 많이 하면 이 스네어 드럼이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 나서 이렇게도 많이 쓰죠. 이게 이제는 여덟 번째, 그죠? 이제 아홉 번째가 뭐냐면 치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약간 생소해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갈 텐데 어떻게 연주하는 거냐면 우리가 6번에서 했었던 얘기, 그죠? 6번에서 했던 얘기가 액센트의 더블, 그죠? 근데 지금 방금 전에 했던 플램이랑 더해서 그러니까 플램을 치면서 더블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아까 했던 그 아이디로 하면 이렇게 가는 게 나오고 걔를 물론 이렇게 탐탐에다 같이 연주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치즈라고 하는 거. 이제는 지금이 아홉 번째 했죠, 그죠? 네. 열 번째가 이제는 버즈 롤이라고 프레스 롤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태상하면 쭉 나오는 거 있죠. 그거를 이 액센트에다가만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10번 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 나는 이거를 어느 세월에 저걸 다 연습해서 저걸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보통 얘기할 때 4번까지만 끊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일단 거기 가지고 연주를 하면서 내가 좀 익숙해지는 거.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겁내할 수 있는 게 갑자기 4번까지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5번쯤에 롤 나오면 혹시나 이제 막 하시는 분들은 롤 두려운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연습을 제가 이제는 표현을 띄워놓는다고 그러는데 그 연습은 따로 하고 있으면서 1, 2, 3, 4만 가지고 계속 반복. 그리고 발 더블 가는 것도 이제 약간 어려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건 뭐 또 따로 하면서 앞에 거. 그래서 제가 1, 2, 3, 4만 가지고 연주하는 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거를 순서대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막 섞으라고 그러거든요. 1번, 8번 이렇게 네. 해서 그리고 그 10번을 다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 중에 몇 가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라는 걸 하다 보면 누군가 솔로를 놓고 그걸 분석하는 공부를 시키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마치 봤을 때 막 그 루디모트를 다 쓸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마지막에
길게는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저거 썼다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상지훈 선생님께서 집필하신 교재 이름이 이지 드럼 워크북이라는 예, 책인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완전 8비트 그 기초부터 나오는 거라서 혹시나 속았네 이렇게라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중간에 있는 거부터 그리고 그거를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이런 뭐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에피소드가 뭐냐면 저보다 먼저 선병이 갔다 온 형이 싱코페이션이라고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그 책을 한 페이지를 제가 왜냐면 방학 때 들어왔을 때 형 뭐 괜찮은 책 뭐 없어 거기서 공부했잖아 그랬더니 뭐 죽이는 책이 있다고 그러면서 준 게 싱코페이션이에요. 그걸 딱 보고서는 제가 이제 빨리 따라가고 싶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형은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제본을 한 다음에 빨리 돌려주고 그 제본한 책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쳐봤는데 하룻밤에 다친 거예요. 그 제가 착각을 한 거죠. 와, 나 되게 잘하나 봐. 하는지. 근데 그게 아니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형이 날 뭘 안 가르쳐 주고 싶어서 제일 쉬운 책을 줬나 이랬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보니까 여러분들 조금 연습해 본 분들 같은 경우엔 그 싱코페이션 한 페이지 가지고 응용할 예, 때 그쵸. 응용할 때 보면 막 40 몇 가지를 한다고 얘기하고 그러는 것처럼 그거를 제가 다른 책 공부할 때도 그랬고 교수님들이 늘 한 페이지 갖고 응용하는 걸 계속 얘기했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되게 그러니까 그 책을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어떻게 쳐야 되나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난 다쳤어 이게 아니라 소리 어떻게 내야 되고 다른 방법 뭐가 없나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책의 사진은 아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순서가 바뀌긴 했는데 요즘에 밴드가 아, 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불리는 걸 원하진 않는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재즈 드러머라고 얘기를 저도 예전에는 머리를 기르고 더블 페달 밟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이렇게 재즈 연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크레센트 재즈 콜텟이라고 하는 팀에서 연주를 하고 요번에 디지털 싱글도 나오고 그 전에 사실 1집도 있고 그렇게 그걸로 활동을 좀 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제가 자세한 거는 아래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머 상지훈 선생님이셨고요. 유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